보다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신매매 최준배 이사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최근 미국에서요, 무인 로보택시 운행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GM 역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현재 자율주행 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, 이사님? 예, 일단 오늘 짚어볼 내용은 네. 우리 업계, 전 세계 자동차 업계들이 그 자율주행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나. 네. 그리고 좋은 내용이 사실 없었어요. 그러다가 8월 달에 드디어 그 8월 8일 날 언베일 한다. 그 테슬라 로보택시가. 네. 그러다가 이제 이게 10월 달로 밀렸거든요. 그래서 과연 그 제대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지, 또 돈을 버는 업체는 누군지, 네. 어떠한 자율주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같이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해서 또 가능성까지 짚어볼 텐데요. 아무래도 자율주행하면 테슬라가 되겠고요. 또 10월에 발표 예정인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떠오르고 있는데 테슬라의 최근에 웹사이트를 보면요. 모든 테슬라 자동차에 완전 자율주행 하드웨어가 있습니다. 이런 글을 없앴습니다. 막 글 그대로 삭제를 해가지고 의문이 생기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자체가 부진해서 사실상 자율주행이 가능하긴 한 거냐 이런 의문들이 지속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예, 저는 네. 일단 그 업계 전체 그 자율주행 일단 상황이 되는지, 그리고 테슬라가 과연 10월 정도에 그 발표할 로보택시가 진짜 상용화가 될 건지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근데 그러기 전에 일단 그 자율주행 그동안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그 0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그 미국의 이제 자동차 공학협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. 그 SA에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제 나눠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전부 영어로 써 있어서 이게 뭡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. 이것만 아시면 돼요. 왼쪽은 네. 왼쪽에 요 파란색 부분은 사고 나면 사람이 책임진다. 네,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, 오른쪽의 녹색 부분은 사고 나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벨 3 부분에 네. 레벨 3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동시에 있어요. 그 말은 무슨 얘기냐? 자동차가 사람한테 운전대 잡으세요라고 경고를 보냈을 때 사람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사람이 자율주행인데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냐? 그건 2단계랑 똑같은 거 아니냐?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. 2단계에서는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사람 책임이에요. 네, 2단계에서는. 나 자율주행 쓰다가 사고 났는데요. 자율주행 쓰다가 옆 차랑 부딪혔는데요. 네. 레인 디파처가 안 됐는데요. 어댑티브 이머전시 브레이킹이 안 됐는데요. 그래도 네 책임이야. 왜냐하면 너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. 2단계까지. 네, 2단계까지는.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게 2단계를 최근에 그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, 자, 그 자율주행 6단계 분류, 아까 그 영문으로 나온 그 테이블을 국내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 회사별로 그러면 어떻게 돼 있나, 요거를 이제 좀 정리해 놓은 차트가 있는데요. 자율주행 2단계는 대부분의 완성차 회사들이 하고 있고, 자율주행 3단계는 현재 BMW, 네. 그리고 벤츠, 그리고 혼다 정도만 인증을 받아놨습니다. 그럼 다른 모든 회사들이 인증 안 받은 건가요? 네, 인증 못 받았습니다. 자율주행 3단계는 네. 그 완성차 업체 중에는. 자, 그리고 4단계는 그럼 뭐냐? 4단계부터 이제 상용화되는 건데 인증된 업체가 아직 없습니다. 네. 자, 지금 앞서서 이사님께서 뭐 왼쪽 파란색, 녹색, 오른쪽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풀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앞서서 화면으로 나갔는데 일단은 2단계까지는 운전자에게 좀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. 지금 현대차 그룹과 벤츠에서 3단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 자율주행차 개발 상황 지금 3단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실까요? 예. 네. 자, 그러면 벤츠, BMW만 자율주행 3단계에 있는 거냐? 그리고 네. 혼다도, 자,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혼다는
무려 2021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자율주행 3단계를 상용화를 하긴 했었습니다. 네. 그 혼다 레전드라는 차량이죠. 이 미국에서는 이제 아큐라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차량인데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3단계를 라이다 시스템, 레이더 그리고 그 카메라까지 다 해서 일본 정부의 100대를 네. 리스 형식으로 납품을 하고 그대로 끝냈습니다. 어. 그리고 이제 여기에 회수됐다는 얘기도 있어요.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. 근데 그냥 100대만 하고 그냥 끝낸 겁니다.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드디어 올해 그 벤츠의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죠. S 클래스랑 EQS 2024년형 EQS에 미국에서 상용화를 시작을 합니다. 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.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에서는 자율주행 3단계가 안 됩니다. 네네. 고속도로에서는 안 되고 자율주행 3단계가 되는 도로들이 있어요. 이제 HD 맵, 하이 데피니션 맵으로 전부 다 이제 매핑을 해놓은 지역에서는 되는데 시속 60km까지만, 그러니까 64km까지만 정확하게 그 속도를 넘어가면 자율주행 3단계가 꺼집니다. 된다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이게 이 자동차 트림을 보면 이제 옵션들이 있잖아요. 그 옵션 중에 가장 비싼 옵션에 플러스 이제 그 플러스 2,500불을 연간 내야지만 구독 형식으로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이거는 네. 사실상 막히는 고속도로 구간밖에 사용을 못 하겠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BMW는 이제 미국에서 사실 작년부터 나온다 그랬어요.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 인증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독일에서 6월 말에 드디어 인증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BMW의 그 프라이싱은 조금 벤츠보다는 좀 착하게 한번 이 옵션을 집어넣으면 그냥 그 사용할 수 있게 그 독일의 매핑이 완료된 고속도로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6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네.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모든 업체들 중에 상용화를 제대로 했다. 이 구독형 모델로 내게 제대로 된다라고 한 업체들이 네. GM과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국, 일본 업체들은 그 구독형을 아직 안 하고 있냐?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사실 EV6, EV9과 G90 차량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레벨 3 하겠다 했는데 지금 거의 무기한 연기돼서 네, 올해 계속 될지 안 지연이 되고 될지 있어요. 모르는 상태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. 그 자율주행 2단계인데 3단계도 아닌데 네. 그 구독형을 내놓은 업체들, GM과 포드 네. 이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? 요거를 좀 이제 그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 업체들은 저희가 사용하는 그 자율주행 2단계와 조금 다릅니다. 한국에서 보는 것과.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키잖아요. 그러면 자동차가 잘 빠지는 구간으로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서 자기가 갑니다.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의 그 뭐 HDA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? 내가 깜빡이를 켜고 HDA2인 경우에만 내가 깜빡이를 켜면 뒤에 차가 없을 때만 굉장히 뒤에 차가 많이 없을 때만 이제 그 차선 변경을 도와주는데 이 포드의 블루크루즈 1.3 그리고 이제 GM의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가 보다가 이쪽 레인이 이쪽 차로가 더 잘 간다. 그럼 그냥 자기가 차선을 바꿉니다.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요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신차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은 오케이. 3년 동안은 옵션을 내면은 공짜지만 그 이후에는 월 뭐 250불, 250불이 아니라 월 25불 아니면 연간 뭐 300불을 내고 구독 구독해라. 서비스로, 네. 예, 맞습니다. 그런데 속도가 60km가 아니라 80km, 90km까지 해서도 이거는 가능한 거고, 예, 자동으로 잘 빠지는 레인으로 가주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영상을 보시면 살짝 좀 부족한 면이 있긴 네. 해요. 그러니까 조금 아주 좀 타이트한 곳에는 이제 못 들어가고 조금 구간이 좀 있어야 되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운전자들을 좀 놀래기도 하는 네네. 좀 그러한 그 상황인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장족의 발전입니다. 그럼요. 네. 네, 왜냐하면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뉴스가 올해 있었죠.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 여기에 투자된 돈만 뭐
그 애플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몇 조 원이 된다. 그것도 포기를 했고요. 그리고 완성차 업체 중에 이제 자금력이 있는 완성차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? 그 폭스바겐과 포드가 네. 아르고 AI라는 업체를 같이 투자를 했다가 2022년 말에 폐업을 하게 됩니다. 그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자율주행이 진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그리고 우리 현대차도 앱티브랑 그 협력을 해서 네.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미국에 세웠는데 지금 모셔널은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. 연간 수천억에서 조 단위 적자가 이제 막 그 지금까지 2023년만 해도 뭐 5천억에서 7천억 적자 뭐 이런 얘기들이 네. 있거든요. 왜냐하면 돈은 쓰고 있는데 개발비를 상용화는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실질적인 지금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맞습니다. 있으니까. 그런데 상용화를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. 네, 일단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고요. 네. 그 GM이 투자를 했던 크루즈 그리고 알파벳이 예전 구글이죠. 네. 투자를 하고 있는 웨이모. 이 두 업체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용화를 해서 상용 운행을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. 자, 그런데 요 상용화를 그러면 어떻게 했냐? 얘네들은 레벨 4를 인증받은 거냐? 아닙니다. 그건 아닌데 일단 상용화는 갖고 그 와중에 이제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그 소방차 진입로에서 안 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약 1분 45초 정도 소방차 진행을 막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. 그러한 여론과 그 CEO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그 소방청이 이제 같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보기에 기술적 문제는 없다 이런 발언 이후에 몇 달 후에 그 라이선스가 취소가 됐어요. 자율주행 라이선스가. 그게 이제 올해 다시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. 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상용화에 나서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업체별로 당연히 다른 전략이 유효하겠죠. 결국에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를 목표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들의 공통점을 어떻게 보십니까? 예. 네. 그러니까 이 4단계 업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이 데피니션 맵이라고 그러죠. HD 맵을 이용해서 그 매핑이 된 곳에서 지정된 곳을 다닐 때는 4단계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사실상 상용화에 들어간 웨이모와 크루즈도 지금 원래는 샌프란시스코에서만 하다가 이제 LA로도 지역을 늘리고 있고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? 그 지역에 이제 매핑이 끝난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관계 당국과의 얘기도 이제 끝난 거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있고 다른 한 면을 보면은 그 화물을 운송하겠다. 네. 그것도 그 화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그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화물 터미널 A에서 B까지 다니게 되면 거기만 이제 매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한 업체들이 현재 미국에서는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.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그렇다면 오로라 이노베이션 같이 이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? 자, 네. 일단 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. 화물에 집중하겠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여러 명의 사람을 이제 로봇 택시가 아니라 로봇 버스를 운영하겠다 하는 네.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. 이제 그 오토노머스 A2C는 그 이제 세종시에서 그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. 벌써 2023년부터. 그리고 그 마을스 오토라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다. 그리고 근데 이 두 회사들이 지금 이제 뭐 그 시리즈 B, 시리즈 A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비상장에서 그 펀드 레이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네. 근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상장이 됐고 연말에 상용화를 하겠다. 이러한 그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현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. 이사님께서는 그래도 좀 계속해서 자율주행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최준배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.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정오의 먼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
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